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맑은 콧물이 나온다. 아 오늘 무언가 뭐 있구나. 안 좋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그렇죠. 있구나.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아, 저희 오늘은 다리가 좀 보이네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지금 막 양반 다리 하고 있었는데. 아 들켰네. 네, 오늘 하루를 네컷의 사진에 담아서 전해드리는 하루 네컷 2023년 4월 13일에 기억할 만한 뉴스 4가지 뽑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메이트 최선아입니다. 인간 시리얼 신혜림입니다. 뉴스 자판기 조석영입니다. 네, 각자 오늘 눈에 밟힌 뉴스들 다 가지고 오셨을 텐데 저부터 오늘 하루를 기억할 만한 뉴스 전해드릴게요. 황사의 습격입니다. 어우, 영화 제목 말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습격당한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주의 단계로 올린 건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단계였는데 네. 그래서 황사가 이렇게 심한 날은 최대한 우리가 안 나가고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저희도 사실 집에 있고 싶었어요. 집 밖은 위험해 보였어요. 하지만 일하러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찾아와 봤어요. 우선은 나갔다 와서 씻는 거를 잘 해야 한다. 꿀팁이네요. 황사 후유증 꿀팁. 알고 계셨죠? 뭐야? 이거 지금 하나만 한 말. 오늘 황사 아니어도 씻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지만 특히 주목해서 씻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눈과 코예요. 눈과 코를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코 속까지 씻어야 된대요. 이거 헹구라고 하는데 인공 눈물을 이용하셔도 좋고 생리식염수 이용해서 코 한쪽에 넣고 한쪽으로 빼는 이 거 코세척. 있잖아요. 네. 네. 짤로 유명하죠, 코세척. 코세척 꼭 하시면 좋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그 새지 않는 좀 약한 부드러운 물살로 코 속을 꼭 세척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 두 번째 방법은 코로 호흡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후유증의 꿀팁이 아니라 예방하는 방법이군요. 이렇게 코로 했을 때 몸으로 목이나 이런 데로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이제 먼지를 다 못 거르더라도 어느 정도는 걸러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비염인 최선아 아나운서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코를 어떻게든 필터로 해야죠. 쓰면? 어떻게든 코를 필터로 해야죠. 왜냐면 목보다 낫다고 하니까. 아. 그 건조한 공기를 좀 코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촉촉하게 만들어서 목과 폐 자체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수분 보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점막이 좀 건조해지면서 황사철의 유해 물질을 더 쉽게 몸속에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물을 많이 먹어라. 그래서 뭐 하루 1.5리터 정도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마셨을 때 황사가 체내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농도도 낮출 수 있고 소변으로 배출을 시킨다고 하니까 이 세 가지 팁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물을 타는 거군요. 먼지에 물을 탄다. 물을 타서 네. 희석시킨다. 네. 고농도 황사가 주말에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서 씻겨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한 하루 이틀 정도 다들 관리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내 SNS 사진이 성착취물에 쓰인다고?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무서운데요? 자, 이거 표현들이 굉장히 무섭죠. SNS 사진인데 성착취물. 자, 한국일보에서 오늘 나온 단독 보도인데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내가 올린 인스타 사진이 음란물 재료로 AI 성착취 판도라 상자 열었다. 와. 자, 어떤 내용인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요새 이제 SNS에 자기 사진 많이 올리시고 또 자기 사진뿐만 아니라 가족 사진이나 친구 사진들도 많이 올리잖아요. 애기 사진도 많이 엄청 올리고. 많죠. 네. 근데 이렇게 올린 사진을 AI가 직접 학습을 해서 그걸로 성착취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끔찍한데요? 네, 그러니까 요즘 AI가 이제 뭐 챗GPT라고 해서 뭐 말 대화하고 정보 찾아주고 글 써주고 이런 게 좀 유명했는데 최근에는 이미지를 만들어준 AI가 있어요. 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SNS 사진이 성착취물에 쓰인다고라고 하면서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 정확히 뭐냐면 시사인이라는 주간지에서 이제 저번에 이 챗GPT AI를 다루면서 표지로 썼던 네. 사진인데 이 표지를 AI가 그린 거예요. 사람이 그린 게 아닌 네, 거죠? 사람이 그린 게 아니에요. 오. 그래가지고 이 사진 보시면은 시사인에 들어가서 보시면 옆에 C, 그러니까 그 저작권이 미드 땡땡이라는 AI 그 그림 그려준 AI로 돼 있습니다. 저도 그거 해봤거든요. 네. 그 오뜨밀 포스터 같은 거 그려보고 싶어가지고 막 어떻게 해 저떻게 해줘 이렇게 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럼 정말. 뭐 예를 그쵸. 들어 밤 분위기에 예. 카페에서 신문을 읽는 분위기 그려줘라고 하면 그려주는 거예요. 그려줘요. 그렇죠. 네. 저것도 이제 시사인에서 AI 관련 특집과 이런저런 걸 하는데 그대로 그려줘 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쓰면은 얼마나 네. 좋겠습니까, AI를. 편하고 좋죠. 활용도도 좋고. 그런데 이거를 성착취물을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뭐 기존에도 이제 딥페이크라고 해서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다거나 심지어는 지인의 얼굴을 그렇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범죄죠. 이런 성범죄가 이른바 지인 능욕이라는 이름으로 막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그래서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네. AI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맞아요. 본격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찍어내는 거예요. 아. 그냥 막 성착취물 예전에 불법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AI는 말 그대로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들이 더 많아지고 이거를 돈 주고 거래하는 플랫폼이 생기고 점점 시장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날 정말 미워해. 그러면 음. 내 사진을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어줘 하고 그렇죠. 성착취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 돈을 주고 의뢰를 하고 어. 그리고 그걸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디지털이잖아요. 음. 언제 어떻게 떠돌지 모르는 거죠. 어디까지. 자, 이제 불안한 거는 그냥 이제 내가 올린 SNS 사진이 이런 성착취물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했냐면 특정인의 사진을 20장을 학습을 시키면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20장? 20장만 아. 학습시키면. 아, 그럼 지금 올려놓은 것만 대충 제가 생각해봐도 저 한 50장 그렇죠. 넘는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주목받는 게 대학을 갈 때 정시 전형에도 학폭 기록이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수시만 반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시는 학교 생활기록부 위주로 보기 때문에 수시 전형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전형들에서는 좀 봤었는데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 점수로 가기 때문에 딱히 이 학폭 기록을 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젠 정시 때도 대학이 의무적으로 학폭 처분 결과를 평가에 이제 고려하겠다, 반영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황입니다. 또 중대한 학폭을 저지른 학생의 경우에는 그 기록을 졸업 후 4년까지 보존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할 수도 있고. 삼수할 때까지 이 그렇죠. 기록이 지워지지 않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졸업 후 2년이었는데 이게 4년으로 늘어났고요. 이거 외에도 뭐 피해자가 동의가 있어야지만 이 학폭 기록을 삭제할 수 있게 한다. 이 부분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이런 여러 대책이 나왔거든요. 그럼 가해자들이 왜 이런 학폭을 저지르는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왜 학폭을 저지르는지. 음. 아, 이런 걸 또 조사를 하더라고요. 네, 설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걸 좀 가지고 와봤는데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한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어요. 그 중에서 가해자,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다라고 답한 학생들한테 이유를 한 번 더 물은 거예요. 왜 그랬냐? 했더니 61.5%가 장난이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라고 그렇죠. 말했고 그러니까 한 가해 학생 10명 중에 6명이 장난이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34.3%가 피해 학생이 먼저 괴롭혀서 나도 그랬다. 세월호 희생자랑 생존자 가족으로 구성된 극단 노란 리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장기자랑이 개봉을 합니다. 네. 아, 뭔가 제목 자체는 되게 밝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실제로 근데 영화가 밝아요. 그렇게 밝대요. 네. 네. 밝아요. 그동안에는 다큐 영화 하면은 네. 슬프고 항상 세월호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뭔가 찡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는 좀 다른가 보네요. 그러니까요. 이 노란 리본 극단 자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극단이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졌어요. 15년 9월. 15년 그러니까 9월. 네. 세월호 희생자랑 생존자 가족들이 1년 한 6개월 네. 정도 후에 이제 극단을 만든 거죠. 네. 참사 1년 6개월 후에. 근데 이제 거기 연출가 김태현 감독님께서 시사회에서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시사에서 한 말인데 제가 당시 했던 연극이 주로 코미디였는데 이 연극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이분들이 재밌는 표현인데 합법적으로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연극을 통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라는 게 내가 나로 웃는 게 아니라 연극에서는 배역이 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웃고 그 대사로 하여금 뭔가 감정을 느낄 수 있던 거, 표현할 수 그렇죠. 있던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워낙 이제 이번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유족들이 웃으면 어떻게 유족이 저럴 수 있냐부터 네. 시작해서 소위 말한 유족다움에 대한 강요 같은 것들이 세월호 때 사실 엄청 많았잖아요. 엄청 맞아요. 심했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그분들에게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공간을 네,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월호 엄마들도 웃으면서 멋지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학교 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잠깐 우리가 얘기가 했지만 사실 피해자다움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사람이고 그렇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사실 어디선가는 웃고 떠들고 뭔가 뭐 누군가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뭐 뭔가 되게 여러 가지 면모를 지닌 사람들인데 굉장히 이제 특히 세월호라는 게 이제 그 프레임에 갇혀서 거의 이제 10년이 됐는데 살아오셨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영화가 굉장히 해소가 되지 않는 되는 그쵸.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저희가 하나씩 소개해볼까 해요. 먼저 유유티티님, 오뜨밀 너무너무 좋아요. 짧고 흥미롭고 편하게 듣기 좋아요 하셨는데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화자찬 네. 많이들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댓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고구님 궁금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전해져서 제가 알아서 조사할 때도 편하겠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일종의 챗 GPT가 된 거죠. 고구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조사하실 때 저희를 대신 쓰면 된다. 저희에게 검색해 달라. 네. 네, 그만큼 열심히 챗 GPT에 밀리지 않게 그렇죠. 공부를 해오겠습니다.